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또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어요. 화요일이죠. 불타는 화요일. 불타는 화요일인데 6시 좀 어두컴컴해요. 아직까지는 어두컴컴하지만은 하루를 깨는 하루를 시작하는 최대장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다가가리라 봅니다. 하여튼 저랑 같이 해서 긍정의 에너지와 희망회로 한번 돌려보고 희망의 에너지도 같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희망 고문을 당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겠다. 한번 끈기를 갖고 멘탈 관리 잘 해보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자신감. 자신감도 가져보세요.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덧셈에 능숙할 것 같아요. 뺄셈에 능숙할 것 같아요. 덧셈, 뺄셈.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 뺄셈에 능숙합니다. 뺄셈에 능숙하더라. 인간관계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빼고 대화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빼랍니다. 알겠죠? 빼라. 불필요한 말. 생각에서는 걱정을 빼야 돼요, 여러분. 걱정을 빼고 이 공간에서는 쓰지 않는 물건을 빼는 겁니다. 감정에서는 부러움을 빼고요. 일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번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에서 행복을 잘 찾는 사람은 이 더하기보다는 여러분 빼기에 능숙한 사람들이야. 빼기에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 더하는 것은 노력과 운을 필요로 하는데 이 빼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하는 삶보다는 이 빼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빠르게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더하는 삶보다는 빼는 삶을 살아보자. 빼는 삶.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근데 실천을 잘 안 하시더라고. 실천을 하면 좋은데 다들 실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그 세트 부분에 그 전반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키웠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원진 모바일 사업부 그 서비스 팀장 사장인데 이분이 퇴임을 하네요. 퇴임을 하고 일단은 삼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하고 보직 인사를 확정했고 부서장에게 공지를 했어요. 이번 인사에서 이원진 사장은 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글 총괄 부사장 출신인 이 사장인데 2014년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서비스 사업팀장을 맡으면서 삼성전자에 합류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무선사업부 서비스 사업팀장을 맡아가지고 세트 부분 이 전반적으로 서비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인물이더라고요. 외부 출신인 그는 2021년 사장으로 이제 승진한 바 있죠. 이렇게 이 사장이 퇴임한 자리에는 김용수 부사장하고 한상숙 부사장이 이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오라클하고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영입된 김 부사장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그 플랫폼하고 서비스를 맡는 것 같아요. 내부 출신인 그 한 부사장은 MX 사업부 플랫폼과 서비스를 각각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새로운 또 사람 바뀌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이끈 갤럭시 Z 플리퍼, 이 Z 플리퍼가 가격이 출시 1년 4개월 만에 출고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3분의 1 수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신작 갤럭시 S24를 앞두고 기존 제품의 가격 조정이 나선 것 같아요. 이동통신업계 따르니까 지난 1일 SK텔레콤은 Z 플리퍼의 그 최대 공시지원금을 62만원에서 72만원으로 한 10만원 상향했고 지난해 8월 출시된 이 제품은 클램쉘 구조의 폴더블 폰인데 20대 30대 여성 소비자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은 흥행 제품입니다. 이번에 최대 지원금은 9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서 Z 플립4의 공시지원금은 지난 8월
신작 갤럭시 Z 플립 5가 출시됐을 때에도 62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는데 11개월 만에 지원금이 벌써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대 공시지원금의 추가 지원금까지 합하면 출시 당시 출고가가 135만 3천 원이던 Z 폴드 그 퍼의 최저 구매는 42만 6천 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최대 요금제뿐 아니라 다른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10만 원씩 올랐어요. 월 7만 9천 원을 내야 하는 5GX 레귤러 플러스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52만 3천 원이던 그런 공시 지원금을 62만 3천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지난달 SK텔레콤은 갤럭시 Z 플립 5 공시 지원금을 상향했는데 지난달 3일 최대 공시 지원금은 기존의 48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한 10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8월 제품이 출시된 이후 이뤄진 첫 공시 지원금 인상이더라고요. 최대 공시 지원금 9만 원대 이상 요금제에 적용이 되는 거죠. 출고가 139만 9,200원인 Z 플립 5 이 실제 구매 가격은 공시지원금하고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니까 73만 2,200원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통신업계가 Z 플립 퍼의 그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연말을 앞두고 이전 모델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내년 1월에 출시 예정인 삼성의 S24 공개를 앞두고 재고를 소진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재고는 빨리 없애야 한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르면 5일에 조직 개편하고 보직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최악의 실적 부진을 기록한 반도체 부분이죠. 현 사업부장들이 모두 유임이 됐는데 내년에 업황 반등을 이끌 동력을 마련합니다. 이달 중순에는 수백 명이 국내외 임원하고 해외 법인장 등이 총 출동하는 하반기 글로벌 전략회의가 예정되는 등 삼성의 내년 경영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의 디바이스 경험 부분하고 DS 부분은 이날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개편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난주 24년도 사장단하고 임원 인사를 마친 가운데 이 부사장 이하의 보직장들에게 보직 이동 통보를 합니다. 이 DS 부분에 그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과 이 박용인 시스템 LSI 사업부장,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하고 이 DX 부분에 노태문 MX 사업부장, 김우준의 네트워크 사업부장 등 이 사장급 사업부장들은 유임이 됐어요. 삼성전자가 내년에 사장단하고 임원 승진 규모를 예년 대비 대폭 줄이면서 안정의 무게를 실었는데 이 대대적인 쇄신보다는 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간직이 되고, 앞서 삼성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합니다. 이 단장에는 반도체 배터리 전문가인 전영현 삼성 SDI 이사회 의장을 선임을 하면서 미래의 준비에 속도를 내는 거죠. 삼성은 지난 7월에 황상준 부사장을 새 디램 개발 실장으로 선임을 했고 신임 파운드리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정기태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새신 인사를 단행한 만큼 연말 보직 인사는 파격적인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있네요. 이렇게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를 마친 삼성은 이달 중순에 내년 사업기획과 경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하는데 매년 6월하고 12월에 열리는 글로벌 전략회의는 한종희 DX 부분장하고 경기현 DS 그 부분장 등에서 대표이사 주재 아래요. 국내외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해 성과를 점검을 해요. 그래서 향후 목표하고 전략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겁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장기화 속에서 위기 극복 방안이 최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DS 부문은 실적 개선 신호탄을 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하고 하여튼 차세대 DRAM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죠. 이번에 파운드리 3단 공정, 이 고객사 확대 등이 주요 과제라고 합니다.
DX부는 가전과 TV 재고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프리미엄 제품 강화 전략 등을 모색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업은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 대항마로 내세운 폴더블 폰 대세화 전략 등이 논의될 것 같고,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등해서 전례 없는 위기에서 대대적인 쇄신보다 안정의 방점을 찍으면서 미래 준비에 총력을 쏟겠다는 게 이번에 그 인사하고 조직 개편의 핵심 메시지로 읽힌다고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쇄신보다는 안정의 방점을 찍는다. 도대체 뭘 얼마나 안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한 그 저시력자 대상으로 가상현실 VR이라고 하죠. 이 VR 기기의 상표권을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업계에서는 이번에 그 릴루미노 이 상표권의 출원 신청을 계기로 해가지고 현재 답보 상태에 빠진 삼성전자의 VR 그리고 증강현실 AR 등 확장현실 XR이라고 하죠. 이 XR 사업에 속도가 붙을 거라고 관측을 합니다. 전자학계하고 특허정보 검색 그 서비스죠. 키프리스에 따르니까 삼성은 지난달 29일 릴루미노의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을 했고 현재 특허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니까 릴루미노는 VR 영상 촬영 장치, VR 체험용 고글 형태의 시뮬레이터, 그리고 스마트 안경, 시력 보조 안경을 분석하고 구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등의 상표로 부착이 돼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빛을 다시 돌려주다 그런 뜻의 라틴어에서 이름을 딴 그 릴루미노는 이 저시력 장애인의 그 잔존 시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물의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폰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인 릴루미노 앱하고 안경 타입의 웨어러블 기기인 릴루미노 글래스로 구성이 돼요. 이 릴루미노 글래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 촬영된 생활 속의 이미지는 그 스마트폰의 릴루미노 앱에서 윤곽선의 강조, 암점 리매핑, 확대 축소, 색 반전 대비, 그리고 터널 시야 리매핑 등 영상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 저시력 장애인의 사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하는 뒤에 다시 글래스로 전송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글래스를 쓴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눈앞의 사물을 더욱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훈 프로가 그래요. 조정훈 프로라는 사람이 삼성의 전자 그 뉴스룸에 시각장애인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전맹 시각장애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시각장애인의 80에서 90%가 잔존 시력이 남아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다. 이 배경하고 피서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사물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이 사물의 윤곽선을 강조해주고 사물의 인식률을 높이는 알고리즘은 릴루미노에만 들어있는 특별 기능이라고 합니다. 릴루미노 개발은 2016년 삼성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이죠. C랩 아이디에서 출발을 했고 평소 상생과 동행 철학을 강조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020년 7월 수원 사업장에서 C랩의 임직원과 간담회를 한 뒤 릴루미노를 체험하고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그 릴루미노는 2017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처음 그 모습을 선보였어요. 2018년은 CES에서는 신제품 전시됐고 지난 21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로 품목 허가를 받았네요. 지난해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올해 3월에는 사용 적합성 검증을 목적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하고 초기 사용자였던 이 송승환 배우 겸 감독한테 30여 대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을 했네요. 삼성이 릴루미노 상표권 등록 절차에 나서다 보니까 2018년 오디세이 그 플러스죠. 그 이후로 맥이 끊긴 삼성의 AR하고 VR 기기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이 VR 기기인 릴루미노의 상용화 움직임에도 이외에도 삼성은 지난달 그 영국 특허청의 XR 기기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삼성 글라스의 상표권 출원 승인을 받았네요. 이 밖에도 올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광학 기술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 촬영된 전자기기랑 그 페어링하는 방법하고 이 장치 등 XR 기기 관련 특허도 출원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삼성 측은 그래요. 현재 릴루미노의 경우에 실제 판매보다는 사회 공헌을 위해서 개발한 제품에 가깝다고 합니다. TV 등 제품에 그 릴루미노라는 명칭이 활용되면서 영문으로 글로벌 상표권을 출원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제품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화끈한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